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영화에서 제목을 훔쳐왔습니다. 우리 서로는 서로의 사주를 까보기 전에는 혹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간관계에서요, 상대방의 겉과 다른 속마음을 잘 모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죠.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저 그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정작 배고픈 사람 거지에게 값비싼 꽃다발을 주는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정작 사랑의 꽃다발, 관심의 꽃다발이 필요한 누구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죠. 서로를,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요. 오해, 시비, 다툼의 원인입니다. 순수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상황,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고, 위로, 조언이랍시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언행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거슬리는 그런 경험요. 전지전능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 신의 시점이라면 이토록 웃기고 슬픈 코미디가 있을까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동사무소에 요즘 주민센터라고 하죠.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저는 사무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그러다가 뭐 유성한 기계, 처음 보는 기계를 봤어요. 사무실 한 구석에 있더라고요. 간단한 건강 체크기 같은 건데요. 손가락을 그 기계의 어느 부분에 갖다 대면은 손가락의 혈류, 혈관을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가 즉석에서 영수증 나오듯이 찌릭찌릭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죠? 주로 성인병에 대한 혈류 검사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측정하나 봐요. 저는 고혈압 정상, 심장, 당뇨, 고지혈. 근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스트레스, 긴장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 처방으로 요가 명상, 마음을 평안히, 릴렉스 하세요. 스트레스, 긴장 풀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아는 언니를 딱 만난 거예요. 그 언니도 동사무소에 일부러 왔나 봐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합니다. 언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시죠? 근데 그 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기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목화 편인, 그 병인일주예요. 좀 뚱뚱하고 말투도 느릿느릿하고 때론 귀여운 장생 편인이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 요즘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입맛도 없어. 여기저기 아파. 막 그래요. 울듯이. 그래가지고 언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세상사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으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릴렉스 하세요.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따독따독. 뭘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언니 위주로 사세요. 어쩌고 저쩌고 아프면 언니만 손해줘. 막 쯧쯧 막 그러면서 차도 뽑아다 주고 언니 기분 가끔 꿀꿀할 때는요. 단 거 드세요.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언니한테 언니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진짜 높은가 봐. 막 그러면서 그 기계에다 이제 언니도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언니의 데이터, 그 건강 검진 간단한 그 종이를 본 순간에 현타 왔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스트레스 지수가 까칠 지수가 70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쌓여 죽겠다는 그 언니는 30. 그리고 건강 조언도 그 언니 거는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을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하시고요. 운동을 조금 더 해서 체중 조절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그럭저럭 인성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여가지고 득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제가 스트레스 관리하고 편안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언니의 스트레스 상황보다 기본적으로 제가 70 진짜 높은 거죠. 언니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현타가 왔다니까요. 괜히 잘난 척 했나 봐. 막 이렇게. 나 또 쓸데없는 오지랖 부렸네. 아유 지나 잘하지. 막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민하게 태어난 나는 스트레스 관리를 한답시고 했는데 그 70이고 그 언니는 스트레스가 쌓여 죽겠다는데 30이니까.
저도 제 주관적인 잣대로 편인 장생의 스트레스를 과대평가를 했답니다. 다 타고난 게 다르니까 그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거나 그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겠죠? 그 사람 사주,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겉모습만 보고 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심지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도 많아요. 보통 몰라요. 제 주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 친구가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제 어깨, 목 그런 데가 뻣뻣해지고 팔을 못 올릴 정도로 오십견이 심하게 와서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갔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치료해 주시는 분이 내 친구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니요, 저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생활하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편안하시다면 이렇게 목, 어깨 뭉침이 이렇게 심하게 안 옵니다. 편안한 가정주부는 아니신 거죠?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견디고 인성으로 관성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관인상생, 세상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요. 그래서 본인은 못 느껴요. 본인은 그 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 그게 관성의 삶이 그게 그냥 사는 건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평생 놀고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좀 심한 예로 TV에서 보면은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사는 노숙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숙자가 염려돼가지고 건강검진을 해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우, 그렇게 사니까 큰 병이 있을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이 없잖아요. 관인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편한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넥타이 매고요. 그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번듯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선생님 소리 듣고 그렇게 사는 전문직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군들. 어떻게 보면 진짜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힘든데? 그런다니까요. 관을 쓰는 사람들. 아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떤 책임을 다하고 그런 제약하는 환경이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관, 편관 이런 거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스트레스를 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의 법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참을성 많은 사람들, 자신을 억제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편관이 더 그래요. 또 기본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이 원진 귀문, 사회하고 원진 귀문을 가진 사람들이죠.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기준, 그런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가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또 일지충, 사회가 나와 반대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지니까 배우자 스트레스라든지 형제 자매 부모 스트레스 책임감을 유지하는데 더 힘이 듭니다. 또 내가 형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외로움의 스트레스라든지 깎고 조이고 기름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고난 역경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 편인 장생 언니가 저에게 와서 아유 중내 사내 아들이 취직을 해야 하는데 내가 갓댐이 점심도 해주러 들어가야 되고 막 편인 장생 어린 마음 딴에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편관이 있다든지 인사신 형살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래서 어쨌다고 가서 밥 해주면 되고 때가 되면 취직하겠지. 그 아들이 도박을 했어. 범죄를 했어. 혹은 아프기를 해. 그런 거 가지고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보통은 내 주관, 내 심리, 내 기준, 내 인생을 투영해서 그 사람을 보기가 쉽죠. 내 스트레스가 70의 기준으로 그 중내 사내였는 하는 그 언니를 보니까 걱정되어가지고 저는 막 조언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코코아도 막 빼다주고. 근데 그 편인 장생 언니는 나에 비해서 알고 보니까 거의 엄살 같은 수준이더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남에게 했던,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특이한 그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그런 거를 겪고 있는 중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조언, 충고라고 했던 말과 행동들이 좀 터무니없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조언, 충고였을 확률 100%였던 것 같아요.
조언, 충고, 위로의 측면에서 원진, 귀문, 형사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그런 조언, 충고를 해보시면은 잘 안 듣습니다. 자기만의 색안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납득할 수 없는 조언으로 느껴지고요. 형사를 가진 사람은 살다가 깎고 조이고 기름치고 막 그런 인생의 어떤 굴곡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살아온 인생이 좀 단순한 논리의 충고, 조언 이런 게 좀 잘 뭐 조언으로 충고로 유익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우습게 느껴집니다. 그냥 예의상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축술미 형사를 가진 이모님이 계신데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이 깎고 조이고 기름칠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이모에게 누가 그 이모 인생에 대해서 조언이랍시고 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끄덕끄덕 하세요. 그리고 조언을 한 그 사람이 가니까 야, 인생사가 그렇게 쉬우면 세상에 우는 놈 하나도 없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사람 앞에서는 알았어. 그래. 그러신 거죠. 말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요. 말해봤자 이해를 못 할 거니까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구구절절히 어떻게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이 중말년이 되면은 사주의 모든 기운을 다 쓰는 중이잖아요. 그 사주의 모습, 글자들이 다 작동하고 있을 테니까 많은 경험에서 오는 인생 심리에서 오는 복잡 다단한 그런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위로는 없습니다. 진짜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 속을 누가 알아? 막 그러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몰라요. 자기 인생 경험에 편협한 주관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폄하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습일 테니까요. 그렇게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인생을 앞에 놓고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그렇게 했어야 됐지.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면 아유 고생하셨네요 라고 하시면 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최선을 다한 인생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니까. 제가 주변 사람이나 혹은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의 그 사주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아, 이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건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인생이 다 자기 책임 아니에요. 다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거를 타고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오만이에요. 진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사주가 좋은 사람은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어찌 보면은 오만한 거죠. 남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버스를 자주 탑니다. 그러면 이 버스를 타면은 그 꼬부라진 허리로 보따리를 들고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젊은 버스 기사에게 구박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행동이 굼뜨다고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타까워요. 젊을 때는 제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젊어서 뭐 했길래 늙어서 택시 탈 돈도 없이 그냥 버스를 타면서 저렇게 구박을 받나? 한심하게 그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요즘은 아, 저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겠지. 지금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네. 그럴만 했으니 그러했고 지금도 이러시는구나. 애쓰시네. 비록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 현재의 내 모습,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우리 자식들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도서관을 자주 오갑니다. 제가 다니는 그 길을 늘 오가는 젊은이가 있어요. 할 일 없이 그 길을 배워야죠. 하루에도 두세 번, 어떤 날은 뭐 4번도 마주쳐요. 그냥 그 길을 서성이는 느낌? 이게 직업인가? 막 이런 느낌도. 근데 좀 제가 별명을 붙여서 나무늘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좀 이상해요.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멍한 눈,
어떤 분위기, 초라한 행색, 표정, 뭐 우린 보면 알잖아요.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근데 날마다 마주치니까 저도 유심히 봐집니다. 그 젊은이가. 초라하고 이상한 행색이지만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늘 깨끗한 운동화와 깔끔한 양말을 신고 있어요. 누군가의 세심한 손길로 관리를 해서 내보내는 거죠. 엄마겠죠. 아, 저렇게 보여도 그 엄마에게는 애틋한 자식이겠고 최선이겠구나. 그 젊은이의 흰 양말과 운동화는 볼 때마다 제 코끝을 찡하게 만든답니다. 좀 달라 보이고 저도 애틋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본다면, 그걸 느낀다면 함부로 대할 수도 없죠. 이렇게 누군가를 애정을 가지고 잘 살펴본다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핥힐 일은 없겠죠? 언행으로. 상대방을 잘 알고 싶으시거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다. 혹은 자신도 모르는 자기 마음, 외롭거나 괴로운 마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은 구체적인 재성 현실에 기초해야 확실해집니다. 눈으로 보여야 확실히 믿죠. 세상을 이해하고 내 인생을 더 풍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에게 명리학을 권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